도입부에 나오는 장단은 히모리 장단입니다. 이 음악은 서울대에서 제공하는 VST-I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스코어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악보를 입력하기 위한 도구, 아이콘,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튜디오 1은 제가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화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두 가지 기능을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트랙 리스트와 심벌, 트랙 레이아웃 등의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 아래로 이렇게 하면 커지고 이렇게 위로 하면 작아진다는 것, 이거는 그냥 늘상 기억을 하시고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역시 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보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누르면 이 색깔이 달리 바뀌는 게 보이죠. 현재는 보이스 1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력해 놓고 보니까 위에 뭐 하나 더 입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액션에 가서 보이스 2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스 1이 쉼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보이스 1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스 1과 보이스 2가 입력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명령어는 이렇게 영역 설정을 해서 액션에 가면은 Quantize to Notatio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오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현재의 우리가 그린 악보대로 그 길이를 맞춰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그 피아노 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입력한 악보보다는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악보가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악보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의 길이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액션에 가서 Quantize to Notation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다시 가보면 그만큼의 현재에 주어진 악보만큼의 길이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퀀타이즈는 매우 중요한데 피아노 뷰에서 이렇게 Q를 누르면 퀀타이즈 앤 하이 메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은 퀀타이즈 단위가 되는 음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 요 부분이 현재 앞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분 음표를 누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 가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으로 가서 붙으면서 또 뒤에 공간이 또 비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 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엔드 부분을 이렇게 꽉 채운 다음에 다시 누르게 되면 4분 음표 단위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상태로 악보가 현재 음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것을 4분 음표 단위로 맞추고자 한다면은 이 Q를 누른 상태에서 4분 음표를 선택하고 여기서 시작과 끝을 정해준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악곡을 만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부분인데, 이거를 트랙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클릭해 보면 현재의 악보에 나와 있는 트랙들, 즉 악기들이 쭉 나왔다가 이것을 다시 클릭하면 없어지죠. 나온 상태에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하면은 보시다시피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쭉 드래그를 하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위에 그 메인에도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메인에도 트랙 리스트가 있어서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쭉 드래그를 하면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 부분에 악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악기 부분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인스트루먼트에 보면 M과 S가 있는데, M이라는 것은 뮤트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악기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죠. S를 누르면 솔로, 즉 이 악기 소리만 듣겠다는 뜻이죠. 어디언스 노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부분에 클릭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소리가 나오지 않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화살표가 나오는 것이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것은 여러 개의 아이콘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액시덴탈이죠. 그러니까 임시표를 넣는 거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은 다양하게 있는데, 뭐 샵이라든가 플랫, 더블샵을 갖다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에 더블샵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샵을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샵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샵이 들어가죠. 이 부분은 엔하모닉인데, 엔하모닉은 아마 잘 아시겠죠. 임영동음이죠.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파로 바뀌었죠. 뭐 이것은 타이인데, 타이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같은 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슬러죠. 이렇게 시작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면은 마지막 음까지 드래그를 해주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티큘레이션인데,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것은 프레이즈를 보다 작은 단위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 음을 끊는 것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스타카토를 이렇게 입력하면 스타카토가 입력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 전체를 스타카토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가정할 때는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고 이렇게 스타카토를 눌러주면 전부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타카티시모를 눌러주면 스타카티시모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강약과 관련된 아티큘레이션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있죠. 스포르잔드를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은 음에 스포르잔드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다이나믹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 한번 연주를 시켜보겠습니다.
뭐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재생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헤어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크레센도, 디미니엔도, 크레센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넣고자 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고 쭉 끌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효과가 있는지. 뭐 그래도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릴은 일반적인 그냥 트릴이 있고 위에 음이 반음 낮추어진 트릴이 있고 반음 올려진 트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트릴들이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트레몰로인데 음 하나에 트레몰로가 있고 두 개가 관련된 트레몰로가 있습니다. 팀파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몰로를 주게 되면 이렇게 팀파니가 트레몰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몰로를 두 음에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음표 길이의 트레몰로를 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2분음표 두 개를 그려 넣은 다음에 트레몰로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음 사이를 매우 바쁘게 연주를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악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러네요, 소리가. 다음으로 아르페지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 다음에 글리산도도 한번 넣고 연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닌데 글리산도는 원래 악기 소리가 쭉 미끄러지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주지 못하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음자리표입니다. 음자리표는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음자리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근데 여기서 바꿀 경우는 전체와 관련된 음자리표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꾸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운 음자리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중간에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타브 관련입니다. 주어진 악보보다 옥타브 높다는 걸 표기하거나 낮다는 것을 표기하거나 두 옥타브 높다, 두 옥타브 낮다 그런 것을 표기하는 것이죠. 다음은 뭐 하모닉스라든가 그러한 기호들을 넣는 것이죠. 지금까지 심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러한 심벌들이 재생될 때 그 효과를 전부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 GM 모드라고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정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신호들이 통하지만 최근에 그 VSTI라는 것들은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 악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디 컨트롤러 명령이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길이와 관련된 것들은 통상적으로 통하는 것 같은데 소리 세기와 관련된 것들은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트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랙 패널은 각 트랙에 대한 스코어를 빠르고
적절하게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랙 부분은 사실 소리의 재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스코어 보기에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설정은 인쇄된 악보의 모양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악보는 운명 계양곡인데 원래는 C 마이너 곡이죠. 근데 제가 A 마이너 곡으로 현재 바꾸는 상태입니다. 악보를 살펴보기 위해서 바꾸는 상태인데, 먼저 이렇게 Apply Step 프리셋에 들어가면 이렇게 악기 분류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 그 다음에 우드윈드, 색소폰, 브라스,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클라리넷은 B 플랫도 있고 A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프리셋에서 우드윈드에 들어가서 클라리넷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조성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클라리넷이 현재 주어진 악기가 B 플랫 악기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악보가 그냥 장조로 말하면 C 메이저이니까 B 플랫 조, 클라리넷이 B 플랫 조이니까 장위도 낮으니까 장위도 높은 D 메이저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여기 호른이 있는데 호른은 F조죠. 예를 들어 보면 프리셋에서 브라스에 가서 호른을 이렇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른은 G 메이저로 바뀌었죠. 여기도 역시 트럼펫인데 트럼펫은 D 메이저로 바뀌었죠. 사실은 D 메이저가 아니라 B 마이너죠. 그런데 우리가 작업할 때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작곡 전공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C 메이저로 돌리게 되면 원래 C조 악기와 똑같이 되는 것이죠. 호른도 마찬가지로 C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작업을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각 파트별로 나누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악보를 트랜스포지션해서 제대로 된 악보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악기 이름이 있고 호른이죠. 보통 보면 이렇게 호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총무를 보면 알지만은 첫 페이지는 호른이라고 나오지만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약자로 나오게 됩니다. 어브레비에이션이라는 것은 그 호른의 그 약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약자명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스태프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누르면 스탠다드, 타블레추어, 스탠다드, 타브, 그랜드 스태프, 드럼셋, 싱글 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타브는 기타 악보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현재 플룻인데 타브 악보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기타 악보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악보를 이렇게 스탠다드와 타브 악보를 동시에 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랜드 스태프라는 건 큰 보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드럼셋 하면 이렇게 드럼 악보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싱글 라인 하면 이렇게 싱글 라인으로 바뀌죠.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초등학교 때 타악기 합주할 때 이런 악보를 많이 봤죠. 잠깐 이쪽 악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악보의 조성이 C 메이저라고 가정할 때 F조 호른은 C조 악기보다 완전 오도 낮은 상태죠. 그래서 완전 오도 높여주게 되면 C 메이저보다 완전 오도 높은 G 메이저가 되는 것이죠. F조일 경우에는 F조보다 완전 오도 높이면 C 메이저가 되는 것이죠. 트럼펫 같은 경우에는 B 플랫조 악기니까 장위도 낮죠. 그러면 C 메이저보다 장위도 높게 연주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D 메이저가 되는 것이죠. 색스폰 같은 경우, 알토 색스폰 같은 경우에는 E 플랫조 악기입니다. 장육도 낮은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단3도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C 메이저라면 C 메이저의 단3도 낮게 연주를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A 메이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장육도 높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A조 클라리넷이 있다고 가정하면 단3도 낮죠. 그러면 단3도 낮으니까 당연히 단3도 높여야 되겠죠.
C 메이저의 단사음도 높은 것은 E 플랫 메이저가 되는 것이죠. 잘 이해하셨죠? 이상으로 트랙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보통 작업하고 있는 그런 창인데 옆으로 쭉 진행되는 그런 악보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번을 누르면 풀스코어 페이지가 나옵니다. 풀스코어 페이지는 이렇게 좀 전에 살펴봤듯이 악기 이름이 나오고 각 파트가 나오는 것이죠. 현재 편집하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보를 보거나 이렇게 파트 악보를 볼 때 여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레이아웃 스타일은 좀 전에 봤던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컨티뉴어스 페이지, 그 다음에 싱글 트랙 이렇게 나오죠. 템포는 뭐냐면은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템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감출 것이냐, 첫 박자에만 볼 것이냐. 누르면 첫 박자에만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이너블 트랜스포지션이라는 것은 이게 눌러보면 알지만 원래의 악보는 A 마이너죠. 근데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B 마이너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지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고, 가로 방향을 쓸 것이냐, 뭐 세로 방향을 쓸 것이냐,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마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악보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점점 큰 값을 주면 커지는 것이죠. 요거를 요 하나하나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 사이에 간격을 어떻게 줄 것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주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멀티 메이저 레스트라는 것은 지금 4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8마디가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10으로 하면은 10마디 이상 되는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만은 8마디는 10마디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쉼표로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4로 하면 이 부분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디 넘버를 각 마디마다 줄 것이냐, 아니면 각 시스템, 이 시스템 앞에만 줄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죠. 그 텍스트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떻게 줄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죠. 이 폰트는 어떤 것을 줄 것이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타이틀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 이렇게 주고 작곡자는 베토벤, 뭐 기타 등등 뭐 장르라든가 연도수 뭐 이런 것을 주고 나서 이것을 OK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송 페이지 가면 송 셋업이 있습니다. 이 셋업에 들어가면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매우 긴 시간 동안 스코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 너무 자세한 것까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스코어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미디를 살펴봐야 되는데 미디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작업 같은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